제 생각에는 샘플링이 어떤 것인지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샘플링이라고 하면은 떠오르는 것들이 있죠. 어떤 확률 분포가 아니더라도 어떤 데이터들의 디스트리뷰션이 있고 거기서 뭐 그림 하나를 뽑는다라는 식으로 샘플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디퓨전 모델에 집중해서 할 거기 때문에 오늘의 포인트 하나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그림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밑에 있는 그림, 노이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맨 왼쪽에 대화 같은 그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관심사는 이 그림들의 확률 분포입니다. 그림들을 우리는 한 점이라고 볼 거예요. 한 점이라고 보고 그 점은 유클리드 공간, 그냥 쉽게 말해서 뭐 Rn상의 벡터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것들의 확률 분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파란색과 같이 나타났다. 그러면은 이런 분포에서 어떻게 샘플링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생성 모델을 뒤에서 조금 할 건데 생성 모델보다 살짝 더 쉽게 만들 예정입니다. 일단 우리가 이 파이라는 디스트리뷰션을 정확하게 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정확하게 파이에서 x1에서의 점을 정확하게 안다고 생각을 그랬을 때 어떻게 샘플링 하겠는가? 이 질문, 저는 사실 굉장히 쉬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마도 여기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알고리즘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질문이 정말 어려운 질문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이유는 우리가 파이라는 값을 정확하게 알아도 거기서 데이터를 뽑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샘플링을 어떻게 하느냐 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조금 살짝 테크니컬해지는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있었던 우리의 목적을 살짝 다르게 썼어요. 수식을 이용해서 썼고 우리는 이 파이라는 친구를 2의 마이너스 v라는 어떤 포텐셜이 있고 어떤 포텐셜에 비례한다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목적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파이에서 어떤 포인트를 찾는 거겠죠. 통계를 조금 아신 분들은 이런 문제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풀 수 있다. 그리고 다양한 테크닉들이 사용된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얘기는 한 가지고요. 어떤 거냐면은 랑제빈 디퓨전이라고 뒤에 생성 모델도 아마 어제 발표를 들으셨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고 하면 이렇게 있는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혹은 스토캐스틱 디퍼런셜 이퀘이션으로 표현될 수 있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dxt라고 하는 것은 x가 얼마나 변하느냐 그리고 dwt라고 하는 것은 노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노이즈를 주입하는 우리가 디퓨전 모델에서도 이거 아마 어디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프로세스가 있었죠. 만약에 이런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dxt 혹은 dt, dwt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그러면은 다음과 같은 디스크릿 버전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포인트 x0부터 시작해서 x1, x2, x3 이렇게 가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은 xi 플러스 1이라는 포인트를 찾는데 xi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가고 그 다음에 노이즈를 넣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내용은 이 랑제빈 다이나믹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생성 모델, 디퓨전 모델도 이런 랑제빈 다이나믹스가 두 개가 커플되어 있는 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간단한 경우 제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v를 썼죠. 그래서 v가 쿼드래틱 펑션 2차 함수인 경우에 우리는 이 디스트리뷰션이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노멀 디스트리뷰션 제가 이렇게 n0, in이라고 쓴 멀티디멘저널 노멀 디스트리뷰션인 것을 알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디로 가느냐 정규 분포로 수렴한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간단한 예제고, 이런 식으로 뽑으면은 아마도 더 정규 분포로 수렴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분포에 대해서, 이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짝은 뷰리스틱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가끔 요 뒤에 텀이 스코어 베이스 모델에서도 그렇고 이런 샘플링 자체에서 우리가 노이즈가 왜 필요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준비한 건데요. 여기서 양쪽 두 항의 역할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다면은 첫 번째 항이 하는 역할은 결국 요 뒤에 거를 빼면은 아마 공학수학 시간에 배울 것이라고 생각되는 미분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dx dt가 마이너스 xt인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미분 방정식을 쉽게 풀 수가 있겠죠. 그냥 2의 마이너스 t승이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원점으로 수렴하는 형태가 나옵니다. 첫 번째 텀은. 이 텀은 보통 드리프트 텀이라고 불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텀은 퓨전 텀이라고 불리는데요. 노이즈를 더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기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디퓨즈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왜 이 두 텀이 다 필요한가를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첫 번째 텀만 있으면은 아예 한 군데로 모일 거고요. 한 군데로 모인다는 말은 우리가 그 점에서만 샘플링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디퓨전 텀만 있으면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보통 뭐 아니면은 뭐 다양한 분리 현상들이 있겠죠. 터지겠죠. 그리고 결국 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밸런스를 이루어서 하는 것이 이런 샘플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는 아까 얘기했던 것을 제가 요약한 거고요. 우리의 목적이 있고 그거를 해결하는 방식이 랑제린 디퓨전이다. 이 랑제린 디퓨전은 뒤에서도 등장을 할 거고 이것을 이용해서 어떤 모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 여기서는 제가 분명히 우리의 목적은 파이라는 것을 비슷하게 만드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다시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비슷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이런 프로세스를 잘 이용하면은, 그러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의 목적은 그 프로바빌티 디스트리뷰션 파이를 만드는 거였으니까 그게 가능할 것이냐라고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이 첫 번째 퀘스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다음에는 gradient flow 그리고 gradient descent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없으시면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gradient flow랑 gradient descent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아마 딥러닝을 돌려보셨으면은 이 gradient descent가 뭔지 아실 것 같아요. 그리고 gradient flow는 그것의 연속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눈치채셨을 수도 있는데 사실 제 전공은 선미분 방정식이고 선미분 방정식에서는 시간이 연속적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알고리즘에서는 연속적으로 우리가 할 수가 없죠. 하나하나 생각하죠. 그래서 오늘 드릴 얘기는 다 연속적으로 흐르는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디스크리타이제이션에서 발생하는 에러들을 조금은 덜 생각을 할 수 있어서 더 수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조금 더 쉽게 대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레디언트 플로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굉장히 추상적인 정의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유클리드 공간에서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레디언트 플로우라는 대상은
어떤 공간, 어떤 거리가 있는 공간에서도 다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메트릭 스페이스라고 했는데요. 이 개념은 조금 이따 한 번 더 쓸 거고요. 확률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정식을 만족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짚어드리면은 이 그레디언트 플로우의 목적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떤 코스트 펑션 혹은 에너지라고 불리는 여기 F라는 대상을 점점 감소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감소시키느냐? 최대한 빠르게 감소시키는 데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뉴럴넷을 트레이닝할 때 로스 펑션에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써서 그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클리드 공간에서 이 에너지가 줄어든다라는 것은 굉장히 쉽게 보일 수가 있고요. 그냥 우리가 미분해주면 이 에너지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여기 나와 있는 값이 마이너스가 돼서 항상 감소한다는 걸 보일 수 있고, 레벨셋이 오른쪽처럼 돼 있으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가장 작은 점으로 수렴한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유클리드 공간에서 이거는 딴 게 아니라 아까도 등장했었던 미분 방정식이에요. 아까 거의 비슷한 게 등장했었죠. x'은 마이너스 x가 등장했었고, 해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의 마이너스 계승의 x대로 따라서 0으로 간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게 그레디언트 플로우 유클리드 공간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우리가 실제로 어떤 최적화 문제를 풀 때라던가 어떤 수치 해석 알고리즘을 굴릴 때라던가 아니면은 딥러닝에서 트레이닝 할 때라던가 다 쓰이는 건데, 오늘 살짝 더 상황화시켜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레디언트 플로우라는 개념이 제가 일반적으로 정의될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이 공간에 살고 있지만 다른 공간, 거리를 사용해서 그레디언트 플로우를 정의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샘플링이라는 것을 방금 첫 번째에서 얘기한 그레디언트 플로우라는 대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아마 KL 다이버전스라는 개념은 익숙하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정보 이론 이쪽에서도 많이 쓰이고 이쪽에서도 많이 쓰이는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 대상은 두 확률 분포의 차이를 측정하고요. 그래서 범위는 저렇게 되는데, 일단 저 두 개를 나눠보면은 우리가 엔트로피라는 대상이랑 포텐셜 에너지라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약간 물리학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짚어드릴 거는 이 로랑 파이의 차이를 매조한다고 했는데, 이게 시메트릭하지 않죠. 로랑 파이의 로를 바꾸면 다르죠. 그래서 그거는 매트릭 거리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다이버전스라고 불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자면은 여기서 이 KL 다이버전스가 가장 작아지는 지점에 우리는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마도 미니마이저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언제 가장 작아질까?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은 아마도 저 로그에 로랑 파이를 나눈 저 값이 1이 되면은, 그러면은 0이 되니까 작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실제로 맞고요. 그거는 보통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이런 함수가 많이 나오는데요. 물론 이런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에서 응용하면은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가 아직 제가 여기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와실스타인 그레디언트 플로어라는 것을 설명을 안 드렸지만, 이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 거잖아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감소하고 그레이던 플로우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파이로 수렴할 것이다 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마도 파이로 수렴할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힌트가 하나 있는 거죠. 아까 첫 번째 퀘스천이 우리가 타겟 디스트리뷰션이 있고 거기로 수렴하겠는가 였는데 이렇게 PL 다이버전스라는 친구를 미니마이즈 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실이 맞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게 문제냐, 도대체 어떤 게 문제여서 이거를 제가 그냥 컨버트 한다 라고 하지 않고 under suitable assumption이라고 했는지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강의를 들으실 때 재밌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와셀스타인 그레이던 플로우라는 것을 아까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이거는 수식을 이해를 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곡선이 있어요. 어떤 곡선이 있고 그 곡선이 결국 어떤 에너지를 점점 줄이는 방향으로 간다. 그리고 곡선의 벨로시티라는 게 존재한다. 우리가 유클리드 공간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움직일 때도 속도랑 속력이라는 개념 어떤 식으로 정의하는지를 알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확률 분포를 로 제로 그 다음에 로 t라고 썼는데요. 이런 확률 분포들의 벡터 필드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벡터 필드라는 친구가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사실은 그냥 간단히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은 아닌데요. 이거를 입자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확률 분포 대신에 그냥 제가 있어요. 저 혼자가 전체 확률 분포예요. 그리고 제가 움직이는 방향을 알면 되겠죠. 근데 저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 교수님도 같이 움직인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제가 움직이는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교수님께서 움직이는 방향이 있겠죠. 그러면은 그 위치에서의 방향들을 다 생각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냥 벨로시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벨로시티 필드, 속도상이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곡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이 곡선을 이해를 하는 게 우리가 행성 모델 혹은 이 샘플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네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원래는 아까 우리가 어떤 포텐셜이 있고 그랬을 때는 마이너스의 그레디언트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 거의 비슷하죠. 마이너스의 그레디언트인 한데 근데 살짝 하나가 더 있죠. 그래서 이게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런 확률 공간 자체가 평평한 공간이 아니라 커브되어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건데요. 여기서 F라는 것을 결국은 에너지의 first variation이라고 하고 그게 바로 그레디언트에 대응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사실 정의를 하려면은 우리가 곡선이 뭔지부터 정의를 해야 돼요. 곡선이 이 확률 공간에서 곡선이 도대체 뭐냐부터 정의를 해야 되고 그러면은 벡터가 뭐냐를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그걸 이용해서 이 벨로시티를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오늘 얘기 드리기는 너무 테크니컬한 것 같고 일단은 이 그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벡터장이 있다. 그리고 벡터장은 우리가 흔히 아는 속도랑 비슷한 개념이다 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강의를 따라오시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 그레디언트요? 그레디언트는 그냥 스페이스에 대한, x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렇게 v sub t를 여쭤보시는 거라면은 그냥 이게 t 시점에서의 속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 안 드린 요 델타 f를 델타 로라고 나눈 게 있는데 이게 이제 first variation인데 이거는 결국 미분 개념을 확장하기 위해서 저렇게 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률 분포에 대한 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를 체인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편합니다. 이제 델타 F, 델타 로라는 친구는, F라는 친구는 이제 어떤 점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 로에 대한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어떤 확률 분포에서 계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로에 대한 함수인데, 근데 우리가 원하는 벡터 필드는 사실 한 점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를 알고 싶은 거니까, 그런 거니까 이거를 미분을 할 때 일단 뭐에 대해서 한번 미분하고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미분하자, 이렇게 체인룰로 이해를 하시면은 아마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면은 이런 그림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얘기를 살짝 더 드릴 건데요. 자, 이것도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세 번째 섹션에서 이 와실타인 디스턴스라는 것을 얘기를 드릴 건데요. 이게 어떤 친구냐라고 얘기를 드리면은 확률 분포 사이의 거리다. 아까 노영민 교수님이 어떤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드렸을 때 제가 그냥 확률 분포들의 분산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린다 말씀을 드렸죠.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정의를 하려면은 거리를 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저 대상이 그 거리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수식이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간단히 한번 해봅시다. 자, expectation 안에 있는 친구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안에 있는 대상을 velocity라고 이해를 해봅시다. 그러면은 안에 있는 대상이 언제 0이 될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교수님이 같은 벨로시티가 있을 때 결국 저 벨로시티가 평행할 때 그때는 그 둘 사이에 거리가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저 오른쪽에 있는 대상, 그 안에 있는 대상이 0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언제 늘어나느냐, 언제 줄어드느냐 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점점 보면은 그러면 늘어나고 아니면은 이렇게 보이는 방향으로 하면은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적의 개념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이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냥 입자 관점에서 보면은 그냥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풀고 그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얻을 수 있는 개념이에요. 이걸 이용해서 뒤에서 계속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약간은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P0라는 대상 그리고 P7라는 대상 이런 친구들이 확률 분포의 곡선이다. 그리고 여기 Q0라고 하는 대상, Q7라고 하는 대상이 또 다른 확률 분포의 곡선이다. 그리고 그 확률 분포의 곡선들의 거리가 어떻게 변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랬을 때, 그 거리의 변화량은 이런 식으로 변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이용하면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궁금했던 점이 우리가 샘플링이라고 하는 그 방식이 정말 타겟 디스트리뷰션을 수렴하겠는가? 그게 질문이었죠.
근데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요 위에 있는 아이덴티티를 잘 이용하고 벨로시티라는 개념이 사실은 우리가 마이너스의 그레디언트 V라고 요 위에 있는 뒤에 텀은 빼고 생각을 할게요. 뒤에 텀은 노이즈니까 빼고 생각하고 얘는 그러면은 그냥 dxt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 V의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스몰 v에다가 그레디언트 v에 마이너스를 넣어주면은 이런 식이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은 그러면은 거의 다 됐는데요. 오른쪽 텀이 언제 음수가 될까, 언제 양수가 될까라는 것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저 텀은 v가 볼록일 때, 그럴 때 이제 다 합쳐서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v가 300쓰면 그렇다고요. 예제를 하나 아까 있었던 거를 가져와 보자면은 그냥 vx가 x제곱일 경우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레디언트의 vx는 x가 되죠. 그래서 x-y 핫, x-y 이렇게 해서 다 합쳐주면은 음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방식이 우리가 샘플링이라는 것을 이렇게 확률 분포의 그레디언트 플로우를 이해를 하고 그 그레디언트 플로우를 이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친구를 유클리드 공간에서 쓰는 것처럼 확률 공간에서도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우리가 그레디언트 플로우라는 대상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리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에 해당하는 게 KL 다이버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KL 다이버전스가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딱 쓰이지는 않았죠. 네. 실제로 KL 다이버전스의 그레디언트 플로우를 잘 계산을 해보면은 이런 꼴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거기서 이제 쓰이는 건데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KL 다이버전스는 사실 이거를 계속 하면은 어디로 수렴을 할까 그것에 대한 약간 직관을 보여드리는데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딱 여기까지 해도 우리가 SGD라고 하면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 사실 이런 관점이 그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랑 굉장히 유사성이 많은데요. 그냥 그레디언트 디센트라고 하면은 여기 뒤에 있는 루트 2의 dwt라는 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V를 최소화시키는 건데 우리가 보통 그런 알고리즘을 쓰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배치가 많아서 아니면은 스테빌리티를 증가시키는 측면에서 이런 식으로 노이즈를 넣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스토캐스틱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이것도 그냥 그레디언트 디센트인데 근데 다른 공간에서의 그레디언트 디센트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 이 샘플링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만 이런 접근이 가지는 다양한 함의가. 자, 그러면은 컨벡스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아마 이그젠플만 얘기하고 제가 사실 그 전에 슬라이드에서 다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그젠플이 Vx가 X제곱을 2로 나눈 거일 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파이가 정규분포일 때 우리가 보이고 싶은 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정규분포로 수렴한다 라는 것을 보이고 싶었던 거고 아까식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수렴한다 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2의 마이너스 t승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0으로 가고 그 다음에 t0 파이라는 친구, 그 친구는 t0는 그냥 이니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어떤 분포에서 시작을 할 것이냐 한 점에서 시작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한 점에서 시작을 해도 임의로 잡아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라는 거는 우리의 정규분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예제고 다른 경우도 비슷하게 네. 네.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요. 일단은 그냥 확률 분포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다른 거라고 하면 혹시 어떤? 네네네. 네. 아, 네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사실 요새 이 디퓨전 모델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베리에이션들이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플로우 매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벨로시티 필드를 우리가 어프로시메이트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플로우에 대해서도 이것 자체는 벨로시티 필드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간에 독립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네, 이미 필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정체성만 있다면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 사실 이게 네, 네, 음, 그것도 되게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일단 그러니까 샘플링에서는 샘플링을 정말 그냥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테크닉들이 쓰이고 그다음에 랑제빈 다이나믹스에서도 저는 여기서 첫 슬라이드에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오버댐프라고 써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first order인 경우고 이제 underdamped도 있고 critical damped도 있고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다른 형태로 2차 형태로 나온다거나 합니다. 근데 실제로 어떤 게 더 빠르냐라고 얘기를 하자면은 제 생각에는 물론 그것도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제 생각에는 그레이드 플로우의 정의 자체가 가장 빠른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일단 추상적으로 이런 공간에서는 그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생성 모델로 가면은 사실은 좀 달라집니다. 아마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 기억이 맞다면은 critically damped 랑제빈 다이나믹스가 더 빠르다. 생성 모델을 트레이닝을 할 때 그런 논문이 최근에 있었고요. 그게 아마 정확하게 어디서 발표된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몇 개월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컨버전스가 그런 점에서 사실은 중요한데 여기서는 이거 다시 가보면은 이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였잖아요. 그러면은 이 이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를 조금 더 임프루브 할 수 있으면은 이스포넨셜 마이너스 2t 이러면서 빨라지는 거겠죠. 그리고 또뭐 다른 방식으로 얘를 더 임프루브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식들의 그 접근 방법이 사실은 다양하게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알고리즘 분석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네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타겟 디스트리뷰션을 파이로 하고 얘도 파이로 해서 이렇게 썼는데, 네, 감사합니다. 네. 이 파이는 우리의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 혹은 주어진 디스트리뷰션이고요. 그 다음에 요 파이 t는 이제 옵티멀 트랜스포트 플랜 조금 이따가 더 설명드릴 친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일단 파이티가 주어져 있다고 그랬을 때 이게 독립을 하는 거고요. 제가 옵티멀 트랜스포트 플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드렸죠. 그래서 다음 장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한 가지 정도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서머스쿨이니까.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V가 컨벡스일 경우에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은 아이덴티티를 잘 이용하고 컨텍스트를 잘 이용하면은 그러면은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럼 당연한 질문이 컨벡스가 아닐 경우에 컨벡스가 아닌 디스트리뷰션이 사실은 훨씬 더 많죠. 가우시안 믹스처만 봐도 컨벡스가 아니니까.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고요. 그랬을 때는 그레이던 플로우가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이상해질 수가 있고 컨버지를 안 할 수도 있고 오실레이션이 있을 수도 있고 컨버지를 하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이 앞에 있던 대상을 이해해야 되는가? 근데 아쉽게도 우리가 그레디언트 플로우의 존재성조차 잘 몰라요. 그리고 존재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보통 많이 하는 것들이 일단 최적화 쪽에서 이런 식의 접근들이 가끔 있는데 일단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그 다음에 수렴하는 것을 보이자. 혹은 이런 가정이 조금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되면은 우리가 이 그레디언트 플로우라는 것 자체는 존재하지 않아도 그것을 디스크리타이제이션한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그냥 알고리즘에서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친구가 어떻게 수렴하는가 이런 연구는 사실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수렴하면은 리밋이 뭐겠는가? 리밋이라는 것은 아마 미니마이저겠죠. 미니마이저가 되면은 좋은 거고 근데 결국 논컨벡스 펑션의 문제가 글로벌 미니마이저 말고도 로컬 미니마이저들이 있다는 거니까 그러면은 로컬 미니마이저로 수렴을 하겠는가? 이런 문제를 저도 요새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보통 이런 딥러닝이나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을 때 논컨벡스한 함수가 보통 일반적으로 나오죠. 그래서 그런 함수들에 대해서 이런 컨버전스 레이트를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얘기할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고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질문으로 던지고 제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아까 설명을 안 드렸던 옵티멀 트랜스포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너러티브 모델 컨버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옵티멀 트랜스포트는 제가 박사과정 동안에 한 연구 주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현미문 방정식 뿐만 아니라 뭐 경제학이라던가 아니면 공학이라든가 다양한 분야에서 쓰이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질문, 아까는 조금은 테크니컬했으니까 그거를 드릴 건데요. 제가 이제 강동구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귀한 책이 있어서 서울에 그 책이 2개밖에 없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책이 송파구에 있고 강서구에 있는데 어디에서 사야 될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면은 이 질문은 너무 쉬운 질문이죠. 저라면은 송파구에 살 거고 아마 다들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요. 그래서 두 명이 이 책을 사고 싶은데 이제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씩 사자. 그러면은 어디서 사야 되느냐? 같이 서로 가까운 데서 사는 게 유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질문은 사실 굉장히 쉬운 질문이잖아요. 근데 조금 더 돌려보면은 그러면은 어디서 사야겠는가? 사실 대답을 할 수가 없죠. 누가 어디서 사겠는가? 그래서 이 질문이 사실 옵티멀 트랜스포트에서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한 사람이 어떤 서점으로 가서 책을 사는데 어떤 식으로 매칭을 시켜줄 것이냐 라고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은 아까 예제를 파리에서 크로와상을 아침에 나는 먹고 싶습니다. 근데 이 크로와상을 아침에 먹기 위해서는 새벽에 베이커리에서 카페 크로와상을 배달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한 베이커리에 6개의 베이커리가 빨간색으로 있고 6개의 카페가 파란색으로 있는 어떤 식으로 매칭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라는 문제에서
문제에서 사실 나온 건 아닌데요. 이 이론 자체가 프랑스에서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예제를 굉장히 전형적으로 많이 두는 예제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그러면 전체 가지수가 몇 개냐 경우의 수 문제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의 카페를 이제 다른 거래랑 매치지는 가지수가 몇 개냐라고 하면은 아마 쉽게 계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순열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는 6팩토리얼계가 나왔고 6팩토리얼계라는 건 사실 이게 개수가 많죠. 개수가 많고 그렇게까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1781년에 문제에 의해서 포뮬레이트 됐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살짝 더 복잡하게 얘기를 드릴 건데요. 일단 한 번 더 추상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우리가 어떤 흙이 있고 그 다음에 싱크홀 같은 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싱크홀 Y1, Y2에다가 이 흙더미를 잘 옮겨서 메우려면은 어떻게 하는 게 편하냐? 당연히 왼쪽이 편하죠. 그러면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흙더미가 있는데 이렇게 왼쪽에는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홀들은 저렇게 있으면은 어떻게 하는 게 편하겠는가? 그러면은 아마 눈치 빠른 분들은 살짝 예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다음에 어떤 것을 할 것이냐? 우리는 확률 분포에 관심이 있었고, 그러면은 디스크릿한 이런 홀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제 앞으로는 이런 확률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고, 비슷하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오른쪽을 살짝 아래로 그렸는데 그냥 확률 분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떤 진흙더미가 있을 때 그리고 어떤 홀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잘 옮기고 싶다. 어떻게 옮기는 게 가장 편할 것이냐. 그 맵을 아까는 이제 파이라고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파이랑은 사실 다른 거예요. 네, 지금 T라고 쓰겠습니다. 트랜스포트 맵이고요. 그래서 X에서 TX로 가는 트랜스포트 맵을 쳤다. 라는 개념입니다. 처음 이제 저 혼자에서 시작해서 이제 2개로 갔다가 6개로 갔다가 이렇게 확률 분포로 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조금 더 수학적으로 포뮬레이트를 해보자면은 이런 문제로 나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수 확률 분포 사이에 거리 함수라는 것을 정의를 할 때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한 확률 분포에서 다른 확률 분포로 가는데 걸리는 비용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이 여기 안에 있는 이렇게 인테그럴 안에 있는 친구고요. 그래서 이 pushforward라는 제가 노테이션을 썼는데요. P pushforward view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확률 분포 하나를 다른 확률 분포로 옮기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턴스 자체는 이렇게 정확히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근데 일단 이해는 하나에서 다른 하나로 가는데 걸리는 비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큰 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 텐데요. 이런 이론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죠. 실제로 우리가 공장을 운영하던 아까 예제의 것처럼 홀을 메우든 굉장히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옛날에 나왔는데 근데 이게 1942년에 한트로비치에 의해서 아래와 같은 프로블럼으로 인덱스가 되면서 사실 그때부터 굉장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한트로비치는 이런 업적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감마라는 친구가 옵티멀 트랜스포트 플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플랜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그냥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조인트 프로버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인데 이것의 마지널들이 이제 U랑 V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살짝 정의를 드렸고 그러면은 이런 관점에서 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벨로시티를 계속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벨로시티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이 앞에 있는 디스턴스들을 일단 첫 번째 정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의가 있었는데 살짝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정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운동 에너지라고 하면은 아마 뭔지 아실 겁니다. 네, 운동 에너지는 일반적으로 이제 벨로시티에 스퀘어를 하고 그것을 뭐 매스로 곱한 거 혹은 여기 나온 것처럼 덴시티를 넣고 인테그럴을 한 걸로 되죠. 그러면은 이거는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한 확률 분포에서 진흙 더미에서 다른 확률 분포로 가는데 그 가는 과정에서의 운동 에너지를 최소화한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시간 개념이 들어가죠. 한 군데에서 다른 한 군데로 들어가는 시간 개념이 들어가고 물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ODE를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약간 확률적으로 적었어요. X0라는 친구가 U에서 샘플되고 X1이 U에서 샘플되는 그런 벨로시티 필드를 찾자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세 가지 관점이 있죠. 처음에는 하나에서 하나로 옮기는 것, 그 다음에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그 다음에는 이런 다이나믹 버전.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이론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고 풍부해지는데요. 하나의 접근 방법을 썼던 거를 이제 다른 접근 방법으로 옮기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잘 풀리는 문제가 다른 식으로 풀리는 게 있고, 혹시 최적화를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첫 번째 문제랑 그게 뭐 primer problem이랑 dual problem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여기에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velocity에 집중을 하고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velocity는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이는 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예제를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우리가 간단한 예제 많이 드렸었죠. 여기서도 간단한 예제를 몇 가지 드릴 텐데 일단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스퀘어 하나가 있고 이 스퀘어를 스퀘어 4개로 옮기는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 잘라서 옮기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비슷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서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서클을 이렇게 옮기는 문제 그런 것도 잘 잘라서 옮기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다이나믹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런 게 우리가 생성 모델을 이해할 때도 그 다음에 샘플링을 이해할 때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포닥을 했었던 위스콘신 대학의 요건데요. 그냥 재미로 다시 써봤고요. 그래서 이런 하나의 그림에서 다른 그림으로 움직이는 것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옵티멀 트랜스포트에 대한 얘기였는데 몇 가지 포인트만 짚어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생성 모델로 넘어가려고 해요. 그럼 이런 디스턴스 차이가 뭐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KL 다이버전스라는 개념은 방금 얘기 드렸었죠. 그리고 KL 다이버전스 뿐만 아니라 보통 뭐 LP놈이라는 개념이 많이 쓰이는데 그 둘 사이의 차이를 계산을 하고 그것을 적분을 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보통 함수의 차이는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잘 정의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와실스타인 디스턴스라는 것을 정의를 할 때는 계속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간다. 움직이는 것은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가는 거죠. 수직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차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재밌는 여러 가지 이그젠플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확률 분포가 이렇게 3개가 있을 때 정규 분포와 비슷한 확률 분포가 3개가 있을 때 우리가 이 확률 분포의 평균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계산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 때에 따라서 이 평균보다 실제로 이 확률 분포의
평균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평균인 분포, 베리센터인데요. 그것을 구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실제로 평균의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이 왼쪽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검은색 부분의 평균을 그냥 구하게 되면 빨간색처럼 그냥 높이 다 더한 다음에 3분의 1로 나누게 되는데, 근데 이걸 마데스타인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은 다시 평균분포처럼 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오른쪽에서도 이제 베리센터를 찾은 건데요. 그냥 우리가 보통 엠리스트에서 사용되는 팔을 막 트랜슬레이션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똑같이 평균을 계산한 건데, 그때 우리가 흔히 아는 알수 디스턴스, 수직 방향 디스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파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로 하면은 그냥 다 더한 다음에 이렇게 단상이 남아있는 반면에 마데스타인 디스턴스로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파이 정확하게는 아니죠. 사실은 에러들이 꽤 있어요. 파이처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연구들은 딕셔너리 러닝이라고 하는 이제 머신러닝에서 우리가 다루는 그런 방법인데, 거기서 이제 다뤄질 수 있는, 여기서는 와델스타인 딕셔너리 러닝에 대해서 연구를 했던 건데요. 거기서 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석 모델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제 정확하게 짚어드리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은, 우리가 평균이라는 개념을 알죠? 그게 뭔지 알죠? 그럼 그 평균이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아는 수직 방향의 그냥 유클리드 디스턴스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마실스타인 디스턴스로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수식을 쓰진 않았는데요. 이 확률 분포가 예를 들어 두 개가 있다고 했을 때 둘 사이의 평균은 뭐냐? 라는 질문을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두 개를 다 그냥 2분의 1 한 거라고 대답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얘를 잘 이렇게 움직인 거, 양쪽을 잘 당겨가지고 그래서 가운데 정도에 있는 친구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두 개에서 있으면은 그거를 세 개로 확장할 수 있고 n개로 확장할 수 있고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도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없으시면은 제가 10시 반까지 하면 되는데 30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는 행성 모델, 이 두 가지 개념을 이용해서 우리가 행성 모델이랑 M 그리고 컨버전스를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마도 어제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윤상훈 박사님께서도 아마 얘기를 해주셨을 것 같고, 행성 모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네, 저는 이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두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여기 빨간색으로 나온 이제 새로운 샘플, 그리고 파란색으로 나온 기존의 디스트리뷰션과 비슷한 이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밑에 있는 거, given data distribution의 데이터 포인트를 샘플한다. 이게 첫 번째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랬을 때 우리가 샘플하는 거, 이게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근데 행성 모델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죠.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주어진 게 아니라 각각의 점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x1에서 x2 쫙 있는 거죠. 그러면은 행성 모델에서 우리의 해야 될 일은 하나가 추가된 건데요. 어떤 데이터 포인트에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을 직접 찾던, 보통 이제 직접 찾지는 않죠. 그리고 어떤 대상을 잘 매저하던 하는 게 우리가 한 가지 더 해야 될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디퓨전 모델을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할 거고요. 이제 행성 모델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 오늘 집중해서 할 거는 벤이랑 디퓨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벤이랑의 차이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디퓨전 모델이 뭔지도 아마 이제 어제 하셨을 것 같으니까 제가 간략하게 이 슬라이드는 이렇게만 넘어가겠습니다. 뉴럴넷을 이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이미지를 만든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 다양한 예제들이 있는 것도 아마 이거는 실제로 써보신 분들도 꽤 많을 것 같고요. 저는 이 그림을 이제 처음에 이제 달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게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제 만들었었는데, 사실 지금은 이런 그림보다 여기서는 사실 막 완벽하게 좋은 이미지들은 아닌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피카츄가 김밥처럼, 네, 김밥처럼 있고 이런 형태인데, 근데 요새는 사실 이것보다 훨씬 좋은 그림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발전을 사실은 더 얘기하고 싶어서 이 그림을 아직도 빼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한 3월 정도에 이 그림을 처음 만들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빠르게 발전하는 것.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얘기할 건 뭐냐 하면은, 아까 우리가 열심히 샘플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디퓨전 모델을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샘플링 두 개로 이해를 하면 어떨까 하는 게 저의 해석 혹은 제안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은, 아까 썼었던 그 스토캐스틱 프로세스 혹은 스토캐스틱 프로세스가 있지 않으시면은 한 점에서 다른 점으로 가는 그런 어떤 흐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하나의 흐름이 있고, 근데 그 흐름이 사실 뭐냐면은 정규분포로 가는 흐름이에요.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여기 F랑 G를 썼는데, 근데 아까 얘기를 했었던 그 랑제민 다이내믹스에서 V가 마이너스 X제곱을 2로 나눈 거일 때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오는데, 근데 어떻게 오느냐 하면은 살짝 다르게 온다. 거의 비슷한데, 마지막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텀은 비슷한데, 이 텀이 살짝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텀을 하이라이트한 이유를 아마도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디퓨전 모델을 트레이닝할 때 이 텀이 굉장히 중요하죠. 코어 펑션이라고 불리고, 이 텀을 에스티메이트 하는 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퓨전 모델은 이 두 가지, forward 프로세스랑 reverse 프로세스로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forward 프로세스는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노이즈를 주는 거, 그 다음에 reverse 프로세스는 노이즈에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노이즈라는 것은 정규분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간략하게 요약을 한 거고요. 우리의 목적은 말씀드렸다시피 아까 하이라이트 했었던 그 그레디언트의 로그 PT라는 그 친구를 어프로크시메이트 하고 싶다. 어떻게? 뉴럴넷을 이용해서 하고 싶다. 그래서 함수를 우리가 잘 어프로크시메이트를 하게 된다면은 그것을 이용해서 이 리버스 프로세스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이게 사실, 왜 이렇게 나오느냐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문이 있으면은 얘기를 하고, 아니면은 얘기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질문을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두 개 사이의 관계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이 그레디언트의 로그 PT가 왜 나오느냐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사실 저기 라플라스 PT가 이제 다이버전스의 PT 그레디언트 로그 PT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그레디언트 로그 PT가 있죠. 그러니까 그 텀 때문에 나온다라고 일단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왜 이게 왜 중요하냐라는 얘기를 드리자면은, 사실 여기서 있는 GT랑 여기 밑에 있는 GT의 DW파, 이 친구가 제가 여기서 쓰지는 않았지만 서로 반대 방향의 역할을 하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약간 그리스틱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원래 저 DW라는 것은 터지게 하는 친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여기서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터지게 하는 친구를 다시 모아야 되는 건데,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행위죠. 보통 이제 비가역적인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의 테크닉이 뭐냐? 이런 퍼지는 애를 뭐 선풍기 같은 거를 동그랗게 놓고 그래서 안쪽으로 모아보자. 그래서 이거를 퍼지는 힘이 대신에 밸런시티를 잘 줘서 그래서 다시 가운데로 가게 하자. 그런 관점에서 이 그레디언트 로보티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구식적으로는 이 라플라스 텀이 퍼지게 하는 텀이고 요 아까 여기에 해당하는 게 결국 밸런시티가 나옵니다. 이게 위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오게 되는 그래서 다시 여기로 돌아가면은 우리의 목적은 저 S세타라고 하는 뉴럴넷을 저 그레디언트 로보티로 한번 분사를 해보자. 그리고 이 그림은 기존 모델을 공부하셨으면 아마 많이 보실 것 같고 코어 검증이라고. 그러면은 요약하자면은 사실 forward process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샘플링에서랑 똑같은 거고 샘플링에서도 어떻게 하는지 아니까 할 수 있는 건데 뭐 어려운 거는 reverse process고 reverse process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 S세타라는 것을 approximate를 해야 되는데 보통 뉴럴 네트워크에서 그리고 딥러닝에서는 이렇게와 같은 이런 쿼드레틱한 펑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아까 우리가 얘기 드렸던 샘플링에서의 문제와 굉장히 비슷한 문제를 하나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컨버전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아마 되겠죠. 근데 정말 되느냐? 이론적으로. 이런 질문에 사실 저는 굉장히 수학자로서 관심이 많고요. 이런 것을 좀 이해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은 간단하죠. 원래 이니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실제 우리가 만든 디스트리뷰션이랑 같아지겠느냐? 이게 질문이고 우리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이제 마지막 그 섹션에서 할 건데요. 그 전에 살짝 N이랑의 비교를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제너티브 모델, 생성 모델을 얘기할 때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드렸죠. 새로운 샘플, 그 다음에 어떤 디스트리뷰션과 비슷한. 거기와 대응되는 두 가지의 다른 접근법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디스턴스를 줄이는 방법이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게 N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너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는 무언가의 방법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게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기존 모델만 얘기를 하지만 플로우 매칭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떤 팀을 잘 짜가지고 그래서 샘플을 굉장히 잘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디스턴스가 실제로 미니마이즈 되겠는가? 사실 이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다 그렇게까지 간단한 질문은 아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디스턴스라는 대상을 계산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여러분들과의 거리를 잰다면은 그러면은 사실 이인과의 거리가 가장 가깝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거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다 비교를 해봐야 돼요. 각각 분들과 비교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모델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모델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던 이런 뉴럴 네트워크를 생각을 할 때 툴이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다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정말 작게 되는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제너티브 어드버서리얼 네트워크 2014년에 나왔던 거는 이런 컴페티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것도 간단히 시켜보면은 어떤 테일 다이버넌스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와셀타인 이 제너티브 애드버서럴 네트워크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게 사실 이게 저를 이쪽 분석 모델로 이끈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접근 방법이 실제로 와셀타인 디스턴스를 쓰면은 달라지는 결과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재밌었고 여기서는 차이가 와셀타인 디스턴스로 바꾼 거죠. 그래서 디스턴스를 미니마이즈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베리에이션들이 있죠. 와셀타인 디스턴스를 꼭 써야 되냐, 다른 디스턴스 쓰면 안 되냐, 다른 매트릭을 쓰면 안 되냐, 다이버전스를 쓰면 안 되냐, 그런 친구들 더하면 안 되냐, 이런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사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어떤 디스턴스를 쓰는 게 좋냐라고 하기보다 이런 여러 가지 디스턴스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다 결합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연구들은 최근에 2020년에도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제너티브 모델, 디퓨전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컨버전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마지막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리터레처를 사실 제가 여기 다 넣지는 못했는데요. 여기 있는 거 이후에 굉장히 또 다양한 발전이 있었다 정도로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우리의 목적은 말씀드린 대로 두 디스트리뷰션, 제가 앞으로는 T0랑 Q0라고 쓸 겁니다. T0가 원래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Q0가 이제 만들어진 디스트리뷰션. 그리고 이 디퓨전 모델에서 굉장히 큰 공헌을 한 송량이 보인 게 처음 슬라이드부터 얘기했던 KL 다이버전스가 이런 식으로 바운드 된다. 이런 식이라는 것은 J는 로스 펑션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텀은 두 노이즈 사이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노이즈, 그러니까 결국 노이즈 둘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른쪽 텀은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뭐냐면 이게 KL 다이버전스가 좋은 컨셉인데 어떤 매트릭도 찾게 하느냐라는 게 질문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와셀타인 디스턴스도 찾게 한다가 되겠습니다. 이런 결과 이후에 사실 그 이후에 와셀타인 디스턴스도 찾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그런 퀀티티들도 PD놈이라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그런 친구들도 다 받게 한다라는 결과들이 있고요. 그러면은 이런 결과에 재밌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기존에 우리가 겐이나 와셀타인 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포스트 펑션을 쓰는지에 따라서 그 성능이 그리고 나오는 결과들이 달라지는 형태가 조금 보였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이런 방법을 썼을 때 KL 다이버전스도 작아지고 와셀타인 디스턴스도 작아지고 TVA 놈도 작아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신기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자동적으로 이런 친구들이 다 작아지니까 그래서 기존 모델이 잘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예상을 조금 조심스럽게나마 해봅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여드리면은 이거는 작년 뉴릭스에서 제가 발표한 내용이고 말씀드린 대로 이 와셀타인 디스턴스가 아까 얘기 드렸던 이 로스 펑션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KL 다이버전스랑 비슷한 어떤 텀이 있고 이렇게 바운드가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이니퀄리티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KL 다이버전스랑 비슷하게 로스 펑션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뒤에 텀이 충분히 작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원래 디스트리뷰션이 만들어진 디스트리뷰션이랑 같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정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수학적으로 뉴럴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런 과정들을 얼마나 릴렉스할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여기서는 제가 이제 AI 서머스쿨이지만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전혀 쓰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그래서 실제로 보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도 중요한 재미있는 질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정은 사실은 뉴럴 네트워크가 모든 함수를 다 만들 수 있다라는 가정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어떻게 뉴럴 네트워크를 실제로 이용해서 할 수 있겠는가. 뭐 Universal Approximation Theorem 이런 거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지만 정량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들도 재밌는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에는 이 이니퀄리티를 굉장히 간략하게 증명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요 스토캐스틱 프로세스라고 하는 친구에 대응되는 평면 방정식을 찾는 건데요. 이 평면 방정식에서 사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벨로시티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 벨로시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중요한 거는 여기 이퀘이션이 두 개가 있지만 사실은 이퀘이션보다 V에다가 PT, 그 다음에 V에 QT 두 가지를 찾으면 되고요. 이거는 많이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 이 VPT랑 VQT는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FG라는 친구들은 다 정해진 친구들이에요. 어떤 식으로 보통 정해지냐면은 fx, t는 그냥 x에 대한 리니어 펑션으로 보통 정의가 되고요. 그 다음에 gt도 사실은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긴 했지만 거의 변하지 않는 형태로 우리가 실험에서는 많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해야 될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사실 이제 벨로시티를 다 아는 거죠. 벨로시티가 저렇게 된다는 걸 다 아니까. 그리고 벨로시티를 알면은 어떤 게 되냐? 결국 아이젠슈타인 디스턴스의 차이가 어떻게 이볼루션 하는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이용하면은 조식 이용하면은 우리가 벨로시티 넣어주고 그 다음에 아이젠슈타인 디스턴스를 배정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거를 넣어주고 잘 계산을 해주면은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그로널 이니퀄리티 혹은 그냥 디퍼런셜 이니퀄리티 퍼스트 오더로 나오는데요. 이걸 이용한다고 할 수 있고 그래서 따라서 이 이니퀄리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케치를 하이레벨에서 스케치를 한 건데요. 근데 실제로 프루프가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맞고 우리가 벨로시티를 알게 되면은 그걸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로스 펑션으로 바운드를 시킬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일단 J는 로스 펑션이고요. J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레디언트의 로그 P를 이제 S세타 이런 네트워크랑 차이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것의 스퀘어 놈을 계산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T는 사실은 좀 테크니컬해져서 제가 얘기를 안 했는데요. 근데 궁극적으로 어떤 걸 보일 수 있냐면은 이 IT랑 요 W2 다 합친 게 익스포넨셜하게 J한다. 캐피탈 T가 점점 커지에 따라서 그런 것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함유하는 것은 로스 펑션이 줄어듦에 따라 그리고 여기서 캐피탈 T라는 것은 결국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정확히는 사실 맞다 하는 스텝에서 하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네. 그것도 이제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S세타가 우리가 주어진 펑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뉴럴 네트워크로 파라미터라이즈가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과정은 사실 한 가지가 들어가는데 이거를 적어드려가지고 이거는 뉴럴 네트워크로 만들어진 친구인데 근데 이 친구가
이런 컨디션을 원사이디드 리피트 컨디션이라고 불리는데요. 그러니까 보통 리피트 컨디션은 어느 정도 아실 거고 원사이디드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가정이 이 스테이트먼트를 하는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 하에서 이 오른쪽에 보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런 이론적인 분석의 함의가 뭐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런 리치스 컨디션을 주는 방법들은 사실 꽤 있잖아요. 스펙트럴 노멀라이제이션이라던가 그래서 듀얼넷의 리치스 컨디션을 주는 그런 것들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그림을 정확하게 설명을 안 드렸는데 이게 이론적인 바운드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실제로 스튜디에서 그림이 나온 바운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스펙트럴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주면은 이런 바운드가 좀 더 타이트해집니다. 실제와 이론의 갭이 작아지고요. 그래서 이런 테크닉들이 실제로 우리가 그냥 뉴럴 네트워크를 트레이닝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리피트 컨스턴트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거든요. 궁극적으로. 이런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방향으로 트레이닝을 해주면은 그러면은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지만 사실 실제는 또 해봐야지 아는 거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해 드리기는 또 어렵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보시면은 잠깐 간략하게 요약하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일단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죠. 샘플링에 대한 질문을 듣고 실제로 수렴하겠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도 우리가 생성 모델에 대한 얘기를 드렸고 수렴하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질문 자체가 굉장히 간단한 질문인데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알고리즘 상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이고 근데 이것을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게 일단은 이론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실험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이런 이론적인 분석을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툴을 개발하는 측면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이런 두 가지 질문들을 꼭 샘플링이랑 이런 생성 모델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델에 더 적용시키는 것에도 관심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간단한 앙대면 디퓨전 그리고 생성 모델에 대해서지만 실제로 다양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발표를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굉장히 재밌는 질문인데요. 사실 제가 생각해봤던 질문은 아니고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봐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한번 그러면은 슬라이드를 살짝 또 가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해외 다이어베전스를 정의하는 것을 얘기를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나올지를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여기서는 파이라는 대상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로에 대한 함수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근데 말씀하신 거는 우리가 로가 주어져 있고 파이에 대한 함수다. 그래서 제가 살짝 다르게 쓰긴 했지만 그러면은 사실 엔트로피 텀 자체는 의미가 없는 텀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오는 텀이 마이너스 로그 파이에다가 D 이런 식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런 식의 노이즈가 있는 텀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그냥 로그 파이를 first variation을 취한 건데 그게 1 over 파이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그런 플로우가 되는데 이게 딱 관련이 있는지는 제가 조금 더 봐야 되긴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수평 방향으로 우리가 와실스타인 그레디언트 플로우를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똑같이 수직 방향으로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직렬 공간에서의 거리를 그냥 수직 방향으로 해요. 그리고 우리가 플로우를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샘플링에서도 사실은 쓰이고요. 뭐 벌스 앤 데스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결국 그냥 이렇게 파티클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의 파티클들이 있잖아요. 걔는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의미 있는 데서 저렇게 분석하는 거고 그런 모델이 있는데 그런 모델이랑 비슷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도 재밌는 문제라서 저도 관심이 있는 문제고요. 제가 뒤에 어펜딕스에 사실 슬라이드를 몇 개를 그랬었는데 잠깐만.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중요해지는 게 디퓨전 모델에서 중요해지는 게 이런 샘플링 프로세스를 어떻게 엑셀러레이트 할 것인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얘기한 게 이제 아까 프로세스가 좀 더 키우고 싶은 거는 키우고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범위에서는 그리고 필요 없는 거는 죽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더 엑셀러레이트 할 수 있지 않나라고 하는 사실 그런 논문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방식도 뭐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네. 네. 네, 그것도 되게 좋은 질문인데, 제가 아마 요거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는 보여드리지 않았었던 슬라이드고요. 그래서 아까 그 리버스 프로세스가 왜 이렇게 되느냐를 설명을 드리면은 아마 거기에 대해서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가운데에 있는 게 노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퀘이셔널 컨티뉴이티 혹은 컨티뉴이티 이퀘이션이라고 부르는 친구고요. 여기서 V라고 있는 친구가 벨로시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면 방정식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있는 이제 다이버전스는 그냥 미분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라플라시안이라고 하는 친구는 두 번 미분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내용은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다 같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로 쓰는 거, 두 번째로 쓰는 거, 세 번째로 쓰는 게 다 같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할까가 다른 거고요. 첫 번째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한 거냐면은 F라는 친구를 드리프트 텀이라는 것은 그냥 바람의 방향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여기 G가 있는 텀은 우리가 디퓨즈하는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한 거, 정확하게 포워드 프로세스에서 이해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거는 이제 백워드 프로세스에서 한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 방향이 붙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시간을 반대로 돌리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거고, 그래서 위랑 아래의 차이를 보면은 이 텀은 마이너스 차이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나오는 텀이 정확하게
디퓨전, 스토캐스틱 프로세스에서 드리프트 텀에 해당하는 F-G2 그레디언트 로그 Pt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양쪽이 말씀드린 forward 프로세스랑 reverse 프로세스를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거를 이 중간으로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continuity equation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랬을 때 velocity field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적어놨던 요 그레디언트 라플라시안의 PT가 이렇게 되는 거. 사실 이거를 이용하면은 첫 번째에서 밑에를 바로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적어 놓은 거고요. 이게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질문을 하시면 이 질문 사실 굉장히 많이 받아봤거든요. 리버스 프로세스가 왜 이렇게 되느냐.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이걸 일단 없음을 한다면은 여기서 의의로 가는 것을 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가장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결국 continuity equation이라는 거 자체는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어떻게 본다면은 이 위에 거를 밑으로 쓰는 거는 이런 생명運動 공식 그런 관점에서는 사실은 좀 이상하죠. 왜냐면은 PT에 대한 equation인데 velocity에 다시 T라는 텀이 있는 거잖아요. 이상하죠. 네. 그래서 이런 접근 방법들이 사실은 있는데, 이거를 여기에 꼭 노이즈를 줘야 되느냐, 이런 식의 접근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노이즈를 주지 않고 그거를 probability flow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속도가 더 빨라진다, 이런 게 아까 다시 얘기했었던 그런 결과입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건데, 실험적으로는 요새는 조금 더 다른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노이즈를 어느 정도 넣어주는 게 더 좋다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예. 네. 네. 네네. 네,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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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사실 KR 다이버넌스 이니퀄리티에서는 굉장히 깔끔하게 나와요. 그냥 PT랑 QT의 차이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이렇게 나오니까 그거 이용하면은 그대로 갈 때 0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와식사인 디스턴스에서는 아쉽게도 그렇게 깔끔하게 나오지는 않고, 우리가 뒤에 있는 텀을 잘 에스티메이트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잘 에스티메이트를 하면은 결국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t 이런 식으로 나오긴 하는데요. 근데 그 과정은 이제 조금 더 테크니컬하고, 그리고 조금 더 써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들이 몇 가지 있어야 되는데, 컴팩트 서포트 이런 가정이 있어야지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